김용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네. 지금 세종시 6인 중진협의체를 곧 가동해서 세종시 문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 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실종된 정치를 복원시키는 교두보 확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실종되었습니다. 네네. 뭐 정치가 경쟁도 하지만 협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뭐 현재 여야 간 정치는 물론이거니와 한나라당 정치도 실종되었는데 하여튼 뭐 정치를 복원시켜서 한나라당을 걱정해 주시는 분, 충청도민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 최소한 정치의 복원이라는 희망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정치 복원. 지금 6인 협의체 구성이 친이계 의원 2명, 친박계 의원 2명, 그 다음에 2명은 중립 이렇게 구성하기로 했는데 글쎄요, 의원총회에서도 보면 입장 대립만 계속 있었지 절충은 어려운데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보는 시각이 여전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렵겠지요. 근데 제가 뭐 오늘 아침에 그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그 말씀을 하나 인용을 하겠습니다. 네네. 그 상대방의 마음속을 하여튼 뭐 샅샅이 뒤져서라도 선의를 찾아내서 파고들라. 저는 뭐, 한나라당이 지난번에 초유의 5일 동안에 그 의원총회도 열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그래서 6인 협의체도 정말로 마음을 열고, 이대로 갔다가는 다 공멸이다. 라는 각오로, 사직상의 각오로 해법을 한번 찾아내보는 것. 저는 그런 시도 자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친박 의원들이 일단 뭐 이런, 조건부 참여 방침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중진협의체에서 의결을 하지 않는다. 또 당론 변경의 절차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차피 우리가 이 중진협의체 이번에 뭐 사실 그 신설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 당에서는 이 형식적 절차적 토론의 과정으로서 의원총회하고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당론 관련해서 이제 투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저는 뭐 이걸 다 포함해서요. 이 중진협의체에서도 그 어떠한 논의라도 다 안에 끌어들여서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또 하나 이 친박계 쪽에서 지적하는 게 뭐 이미 정부에서 수정 법안을 국회로 송발 준비를 해놨는데 그 회의가 그 요식적인 것이지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또 뭐 구속력도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도 우리가 지금 이 중진협의체라는 게 초유의 지금 그 실험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 어떠한 것도 다 다룰 수 있고 이것이 지금 뭐 구속력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네. 어차피 구속력의 최종적인 의결은 소위 우리 의원들이 전체가 참여하는 당론 표결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네네. 저는 여기에 당론 표결 과정의 전제로서 이 중진협의체가 어떠한 안을 만들어낸다면 네네. 의원들 전체가 그거를 보고서 뭐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뭐 이런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역할을 하더라도 중진협의체의 그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떤 안을 만들어낸다면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 일부 부처만 세종시로 이전하자 이런 절충안이 그래서 뭐 당내 또 일부 나오기도 하는데 말이죠. 이런 절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전히 그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 내려가는 혁명도시에는 뭐 결코 반대합니다. 네. 그리고 뭐 하여튼 이명박 정부가 기업하는 경제도시를 만들겠다. 소위 정부의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찬성을 하는데요. 그러나 하여튼 뭐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경쟁과 더불어 협상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모든 가능성을 놓고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절충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절충안에 대해서요. 그 어떤 절충안이 나올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미리부터 절충안의 뭐 가능성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어떠한 뭐 평가를 받을지 이런 것들 예단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반대로 또 뭐 절충안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문을 또 완전히 닫아놓고 있는 건 아니시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네. 근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제 입장은 네. 정부의 대안을 찬성하는데
뭐 어차피 이제 그 6인 중진 협상이 됐든 다음에 야당과의 이 협상이 됐든 간에 그러면 가능성을 우리가 닫고서 얘기한다면 말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네. 지금 충청권 민심이 사실은 가장 우선적인 관건인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 세종시 논란 바라보는 충청권 민심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뭐 어제 저희 아버지가 올라오셨는데 네. 대전이시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몸과 마음이 매우 피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애가. 처음에 정부에 이제 대안이 제시되었을 때는요. 네네. 내용은 둘째치고 그 형식과 절차에 대해서 이제 충청도민들께서 서운해하고 화가 나셨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타 지역 사람들한테요. 네네. 충청도가 자기 이속만을 챙기기 위해서 고집 부리고 있다. 네네. 이렇게 이제 비춰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매우 지금 하여튼 격앙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다가 하여튼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여튼 어쨌든 건 조속히 일단락 됐으면 좋겠다. 아마 지금 이런 이제 생각들이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그 형식과 절차에 화가 났다는 건 어떤 면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네네. 뭐 아시다시피 2005년도, 2007년도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이 대신 이명박 후보께서 약속도 하시고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을 거라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무총리를 통해서 뭔가 수정의 가능성을 내비치다가 전격적으로 수정안이 나오니까 네네. 지금 이거에서 이제 당황하고 네네. 그러면은 이제 변경 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하고 진솔하게 사과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과정들이 일부 미흡하거나 아니면은 이 충청도민들 입장에서는 성에 차지 않으셨던 거죠. 네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화가 나셨던 건 뭐 사실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이명박 정부가 일부 미흡했던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네네. 지금 한나라당에서 이제 중진협의체까지 가동을 하면서 만약에 일부 부처만 이전하는 절충안이 나온다면 어떻게 지금 현재 충청권 분위기를 나름대로 김용태 의원 판단하실 때 좀 수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충청도민의 자존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어떤 게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은 충청도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충청도와 대한민국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안. 그래야지 충청도민도 사실 자존심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네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어떠한 안이 나왔을 경우 전국적인 여론 추이에 따라서 네네. 충청도민의 생각들도 조금씩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어떤 가능성도 열어놓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현재로서는 어떻게 김용태 의원께서는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략적으로 이런 정도가 어떨까라고 좀 계략적으로 견해를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네네.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여론조사 결과가요. 네네. 정부의 지금 이제 대안이 뭐 전국적으로는 6대4 정도의 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충청도에서는 거꾸로 4대6의 이제 반대 비율이 높지만요. 네네. 저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 저는 요 간극을 이제 메워나가는 작업이 당내 논의 과정,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간극들이 좀 메워져 나간다면 충청도민들께서도 자존심을 살리는 그 선에서 우리가 어떤 그 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극을 메워 나가기 위해서 뭐 조금 생각하신 게 없습니까? 뭐 어떤 것들이 좀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국민 투표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여전히 나옵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이 일단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현재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 그래서 가능성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이 국민 투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한나라당 내에 형식적 절차적 논의 과정의 완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 논의 과정도 완성시키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한나라당 내 과정은
의원총회를 거쳐서 이제 6인 중진회의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최고위원회 토론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당론 투표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당론 투표에서 부결될 수도 있고요. 네네. 만약에 당론 투표에서 이제 채택이 된다면 이제 국회 논의 과정이 있을 거고요. 네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또 부결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네. 채택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저는 그런 과정 이후에 이 자를 이제 뭐 그만두든지 아니면 국민투표로 가든지 해야지. 네네. 지금 이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 국면에서 이 국민투표 안이 논의되거나 거론되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여튼 절차나 형식상의 완성을 하나하나씩 해나가자 우선 그 말씀이고요. 그렇죠. 예. 그 연후에 그 다음에 그 국민투표 그렇죠. 여부는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도 뭐 그렇게 해석을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부인한 건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걸 거론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민투표밖에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김 전 대통령이 이 친이계의 어떤 이 수정안에 대한 외곽 지원을 한 셈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사실 오히려 김영삼 전 대통령한테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원로로서 오직 답답하셨으면 뭐 그런 말씀까지 하셨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저는 그래서 뭐 제가 김영삼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논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하여튼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 그런 충정을 잘 받들어서 네네. 현명하게 이 한나라당 내에서 이 문제를 하여튼 풀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는 말씀으로 뭐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지금 형식과 절차를 좀 언제까지는 끝내야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우리가 주어진 게 이제 3월 국회는 지금 사실상 열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게 된다면 4월달 국회에서는 뭐 대충 이제 이 문제가 일단락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게 3월 중순경에 국회로 이제 정부의 법안이 넘어오면 3월달 4월 초에 한나라당 내 논의가 이제 완성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그럼 당연히 4월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이제 협의를 시작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대략 4월경에는 네네. 일단 국회에서 논의 과정까지는 완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만약에 이제 이 당론 채택에서 혹시 안 되든지 또는 국회 올라가서 만약에 채택이 안 된다면 그때 가서 이제 국민투표를 검토해보자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국민투표가 될지 아니면 뭐 당에서든 국회에서는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해보든지 네. 아니면 도저히 국회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원한대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건 그때 가서 검토하자는 거죠. 네. 원한대로 갈 가능성도 지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죠.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당과 국회에 주어진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네네. 그 과정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도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국민투표가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그런 판단들이 나온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6월 지방선거 전일까요? 뭐 저는 그것도 우리가 무작정 늦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적절치는 않고요. 네네. 그 적절한 시점 대신 매우 늦어져서는 곤란하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6월 지방선거가 상당히 전국에 분수령이 될 텐데 그 시점 전이냐 같이 하느냐 뒤로 하느냐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제가 네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만 국민투표를 네네. 전제로 해서 시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 말씀의 핵심은 네네. 국민투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한나라당 내 그다음에 국회 내에 형식적 절차적 논의 과정의 완성을 네네.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 네네. 그 연후에 국민투표를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 세종시 논란이 계속되니까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30%대를 줄곧 유지했는데 최근에 조사에 따라서는 30%를
약간 밑으로 떨어지는 결과도 조금 나오고 그러는데 말이죠. 이게 결국은 세종시 원안 고수와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우리 사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여론조사라는 게 추세가 중요하지 어떤 한 시점에서의 여론 그 추이 변화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저는 여전히 박근혜 대표의 그 여론 그 지지도는 견고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다만 그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야 우리 한나라당의 가장 소중한 자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일부에서 뭐 이런저런 뭐 지적들이 있는데 저는 박근혜 전 대표께서 다른 것보다도 국민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소통을 해나가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것인지 저는 뭐 조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한나라당 전체의 자산을 불려나가 주실 것을 뭐 간곡히 뭐 정말 기대하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 원안 고수만 이렇게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약간의 아쉬움도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도 예, 그렇습니다. 생각이 되네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박근혜 대표 입장에서는 그 본인의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나라당 전체의 자산을 불려나가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박 대표님께서 잘해 나가 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충청권에서는 한나라당이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견해가 많고요. 어떻습니까? 이 세종시 문제가 끝내 해결이 잘 안 상태로 끝나면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나라당이 어떤 영향을 받으리라 보십니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매우 어렵죠. 특히 충청도에서야 정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또 믿습니다. 선거는 하여튼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요. 네네. 세종시 문제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 여론 추이와 충청도 도민과 여론 추이의 간극을 메워 나가는 어떤 방식들이 도출된다면 우리 당내 논의 과정이든 국회 논의 과정이든 간에요. 네네. 저는 뭐 극적으로 또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걸 섣불리 뭐 너무 어렵다라고 포기할 일도 아니고, 네. 저는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해 나가다 보면은 나름대로 승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철회하는 쪽으로 그것도 일종의 극적인 상황인데 철회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지방선거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제가 그것도 뭐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게 당내에 다음에 국회 내에 형식적 절차적 논의 과정의 완성 그거를 해보고 나서 그때 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께서 오늘 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